국회를 통과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할 경우 사격이나 야간 비행을 자제해야 하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의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완주의 한 야산에서 또다시 담비가 목격됐습니다. 멸종위기 동물들의 잇따른 출몰에 보호 대책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 공항은 민간 공항과 달리 소음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각종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행장이나 사격장 소음을 줄이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강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에 사는 하운기 씨는 미군 비행장만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60평생을 전투기 소음 속에서 고통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비행장 주변 주민들 상당수가 하 씨와 같은 극심한 난청을 호소하는 상황. 주민들은 대책위까지 꾸려 10년 넘게 개선을 촉구해오고 있지만 미군 측은 어떤 예고도 없이 비행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차례, 170여 차례 그렇게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우리 주민들은 아마 미칠 지경입니다. 지금 미쳐요. 군 소음 문제는 미군이 주둔하는 군산뿐 아니라 육군 항공대대 헬기 훈련이 이루어지는 전주시 도도동 주변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TV를 듣지를 못할 정도예요. 소음 때문에 항공기가 나르면은. 군 소음을 제한하고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 고시토록 했습니다. 5년마다 소음 방지와 보상 계획을 세우고 소음 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며 야간 비행과 사격 제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영향 여부와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세부 내용은 지자체 협의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군소음법이 늦게나마 주민들의 오랜 고통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서남대 폐교 사태의 대안으로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죠. 그런데 그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초됐습니다. 탄소법 보류에 이어 도내 정치권의 역할에 또다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도내 동부권의 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 소아과 전문의는 단 1명. 야간이나 주말에는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배출도 많지 않고 지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촌 지역으로는 안 오시려고 하는 의향.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치료 가능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서울이 44.6명인데 비해 전북은 53.7명으로 20% 이상 많은 상황. 정부는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폐교한 서남대 대신 지역의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은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반대한 데다 민주당 내 충북 출신 의원도 반대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 상징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 싸움으로 변질해 유감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막바지까지 밀려오면서 여야 대결 프레임 속에서 묻혀버린 측면이야. 전라북도 역시 아쉬움을 나타내며 연말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공의료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20대 국회 때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발목 잡기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여당인 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에 남원 공공의대의 2022년 개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도내 현안 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파행이 계속되면 오늘 의결이 예상됐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물론 탄소법의 연내 처리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쇠고기 등급제 기준이 다음 달부터 바뀝니다. 전라북도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이른바 2플러스 등급의 지방 함량을 현재 17% 이상에서 15.6%로 완화하는 등의 쇠고기 등급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새로운 등급 기준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농가 생산비 절감도 기대된다며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완주의 한 야산에서 멸종 위기종인 담비가 목격됐습니다. 야생 담비가 목격되는 일은 흔치는 않은데 멸종 위기 동물 등의 출몰이 잇따라 보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완주 용진의 한 야산. 몸 길이 50cm가량의 동물이 민가 쪽으로 이동합니다. 검고 긴 꼬리에 목덜미가 노란 게 특징인 멸종위기종 담비입니다. 잠시 근처에 머물던 담비는 이내 반대편 야산 쪽으로 뛰어 사라집니다. 정말 신기했었죠. 저도 산속에서 산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 동네 어른, 이장 어른이 한 80 가까이 되는데 그분한테 영상을 보여주는데 자기도 본 적이 없다고. 담비가 내려오는 모습이 목격됐던 인근 야산인데 작은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담비의 습성상 인근에 서식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에도 전주의 한 야산에서 담비 2마리가 나무 위 까치 둥지를 덮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담비는 최상위 포식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벌은 물론 새끼 멧돼지나 고라니까지 사냥하는데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20년 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연 생태계 조건이 좋아지면서 과거에는 백두대간 중심으로 깊은 산림에서만 구하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까지 서식 영역이 확장된 걸로 보입니다. 전주 도심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에 수달 서식지가 확인되는 등 최근 멸종위기종 동물들이 도심 주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데 인간에게 노출되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밀렵하지 않도록 이 멸종위기 동물들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잘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근 도내에서도 담비가 로드킬로 발견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확한 서식지 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버스 기사에 대한 법적 처분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업체에도 사업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내 한 버스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휴대전화로 영상을 봐 물의를 일으켰는데 현행법에선 10만 원 미만의 범칙금과 벌점 15점만 부과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도내 한 군부대에서 지휘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의 신상 정보가 군 내부망에 공개돼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군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A 대령을 보직 해임하는 과정에서 피해 내용과 여군 신상 정보가 군 내부망에 공개됐다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또 사건 당시 피해 여군에게 접대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비대위를 모욕과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학생들이 상상력과 호기심을 발휘해 직접 스토리를 짜고 책을 출간하기까지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집필을 하는 동안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마침내 나만의 책 쓰기를 마무리하고 스스로도 대견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중학생 글쓰기 동아리 회원들이 국어교사와 함께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글감을 놓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인문학과 과학, IT 산업 등에 대해 학생들은 기발하면서도 산뜻한 아이디어를 내고 상상의 세계를 제시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해 습작을 하고 책으로 출간하도록 세심하게 지도합니다. 달라진 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여행 간 애들도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책을 만들 목적으로. 이 학교 수석교사인 소연자 선생님이
이처럼 학생들에게 나만의 책 쓰기 프로젝트를 이어온 게 4년째. 올해는 1, 2, 3학년이 고루 참여해 15명의 학생이 드디어 집필을 완성하고 모두 17권을 출간하는 기쁨을 맛보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만화가를 꿈꾸고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친구들한테 칭찬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어집니다. 소설을 비롯해 그림 동화집, 여행 수필기, 생활 여담집 등 장르가 다양하고 양식과 내용도 자유롭습니다. 올 들어서만 무려 3권의 책을 낸 학생도 있습니다. 쓰기를 통해서 제 생각이 정리되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제 생각을 알릴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학생들은 학과 수업과 병행해서 집필을 하는 동안 자신의 소질과 꿈을 발견해냈다며 흡족해 합니다. 시인이라는 직업이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취미생활로 하다가 또 나이가 들면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독서와 쓰기, 말하기 등이 어우러진 책쓰기 교육이 참 학력 수업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 담당 교사는 꿈나무 작가들과 흥겨운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불이 나 내부 33제곱미터를 태우고 2,7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에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에는 익산 마동의 한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나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주민 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완주군이 운주 면사무소에서 기르고 있는 진돗개 곶감이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 떠돌이 유기견의 견생 역전 이야기를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유튜브를 통해 유기견 문제를 부각하고 농촌 마을의 모습을 알려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오늘 도청에서 전북소비자대회를 열고 인터넷 쇼핑몰 피해와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등과 관련된 지난 1년간의 소비자 운동의 성과를 돌아봤습니다. 전북소비자대회는 1980년 12월 3일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통과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해마다 12월 1일에 열렸습니다. 국민연금이 높은 기금 수익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 들어 9월까지 기금 운용 수익금은 57조, 운용 수익률은 8.92%를 기록했고 총 적립금이 714조 원을 넘겨 전주 이전으로 인한 리스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